안녕하세요. 네, 김영기입니다. 네, 저는 한국 컨설턴트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만약 소개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도전과 열정의 아이콘 김영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인생의 전반부는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단련된 몸으로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요기베라의 이야기 같이 멋지게 후반전을 잘 하려고 멀티플레이어 엔잡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영기입니다.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을까요? 네, 저희 책은 제 책 내용은 주로 이제 창업과 창직에 관한 내용인데요. 창업에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창업자 지원책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자들 예비 창업 패키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장님이 되시기 전에 1억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과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 3년차까지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3년차부터 7년차까지 도약 창업 패키지에서 총망라한 우리 정부에서는 7년까지 이렇게 창업한 지 7년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담았고요. 제 책의 후반부에는 주로 창직형 창업, 그러니까 창업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업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창직을 통해서 작은 실패와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좀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정도 완성도가 올랐을 때 창업을 하라는 게 제 책의 요지입니다. 북쇼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북쇼 시청자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인생을 큰 그릇을 키우듯이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계속 꿈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면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이상 도전하고 성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인생은 도전과 많은 실패와 성공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준비해서 인생 2막 또 행복한 신중년도 잘 꾸려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생책이 있다면 네. 인생책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쓴 책인데요. 자꾸 도전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신중년 도전과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집단 지성이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같이 썼는데요. 그분들의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신중년들이 정말 청년 못지않게 도전과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신중년 도전과 열정을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전성시 문성식입니다. 저는 창직교육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주식회사 인큐업넷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또 명지대학교에서 창업을 강의하는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을까요? 창직형 창업 책 속에는 성공 창직가의 차별화 전략과 수익구조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모두가 차별화 하지 않습니까?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창직이야말로 정말 남보다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전략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그리고 사례를 좀 해놨고요. 또 수익구조 구축, 어떤 사업이든지 경제, 그러니까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직에서도 수익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책 속에 담아냈습니다. 네. 북쇼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쇼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면, 일단 연령대를 좀 젊은 시청자들은 꼭
그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진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창직이라는 길도 있다. 그래서 창직을 통해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시키고 실적을 한번 쌓고 또 일 경험도 한번 해보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취업이라든가 창업의 길로 나간다라고 그러면 남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취업할 수도 있고 남보다 더 차별화된 창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중년들한테는 요즘 뭐 베이비 부모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베이비 부모들한테 저도 교육 진로 설계 이런 강의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일 끝나서 이제 퇴직하면 할 일 없어. 어떻게 재취업해? 창업은 무서워, 힘들어, 망할 수 있어. 이런 이제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어렵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력, 지식, 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 창직을 한다라고 그러면 일단 프리랜서로 자기 스스로 나홀로 그 직업을 만들어서 경제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돈도 좀 되는 거 이런 분야를 창직을 해서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모작 삼모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자님께 있어서 인생책이 있다면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책은 제가 많은 책 중에서도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퇴직 없는 인생 계획이라고 도영태 씨라는 분이 이제 그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취업할 때도 많은 이력서, 자소서, 면접 이렇게 하는 연습과 훈련과 교육들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왜 퇴직을 할 때는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퇴직하느냐, 막연하게 퇴직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현역 때부터 퇴직을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뭐 청바지라는 그 우리 건배사, 저는 이제 건배사도 하는 건달로서 건배사의 달인으로서 할 때 많이 쓰는데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해서 다시 이모작 삼모작을 할 때 오히려 옛날에 젊었을 때 여기 못지않게 더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일도 챙기고 또 수입도 올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창직형 창업 공동저자 김영대입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정경대학원 창업학 전공 교수로 있습니다.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을까요? 제가 이번 창직형 창업에는요, 제가 맡은 파트는 코로나로 인한 그 2020년도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 위기와 기회 그런 것들 제가 보고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 노멀이 된 그 비대면 온라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한 16년간 이제 학부에서 이렇게 대면 강의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비대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작년도에 좀 제한이 조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느끼고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저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 가치를 찾아주는 창직 창업 전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대표들을 만나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대표와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은 사실은 가치 있는 충분한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그런 창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발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찾아주는 창직 창업 전문가로서 제가 하고 있는 그 경험들, 대표를 만났던 그 경험들을 서술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2021년도 그 트렌드 전망이 대해서 원래는 19년도에 2020년도에 대해서 전망했던 게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의 그런
트렌드와 그런 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했던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제가 이제 창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이제 창업 쪽의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그 창업 쪽에 이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은요. 이거 지금 포스터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계속 이제 고용노동부 사업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여성, 청년 특화 사업으로 해서 새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횡성군에서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융복합 창업을 양성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이런 지역의 공연 행사들을 맡아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획 운영 전문가, 그리고 이제 또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상인들에게 어떤 미디어 커머스나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그런 새로운 툴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7월 1일에 이제 개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모집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이제 횡성 국민들은 많은 관심과 이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쇼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고 하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창직과 창업하면은 이제 혼자서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다면 가지고 있고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이나 아니면 창업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창직 전문 기관이 있고 창직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여러분들이 같이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직과 창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코로나19로 이제 경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대면 활동이 좀 제한되는 그런 요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현실에 그냥 순응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이제 창직이 됐던 창업이 됐던 도전해 볼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저도 이제 창직형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코로나19로 더 미래가 이제 불확실해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성이 있고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칭찬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힘들었던 그 작년도 2020년도에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창직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요. 용기를 갖고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 최순식 교수입니다. 현재 학과는 유통마케팅학과.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 주셨을까요? 이번에 이제 책 제목이 창직형 창업인데 저는 좀 대상자를 시니어로 좀 국한을 해서 시니어들이 원하는 창직, 또 시니어들이 원하는 창업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썼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고령화 시대에 맞아서 우리 이제 고령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것이 두 분야인데 창직과 창업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직은 뭐 잘 아시다시피 평생 직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직업을 만들 때 있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본인이 그 직업을 가지고 나가면은
평생 자기의 어떤 직업이 돼서 갈 수 있지 않느냐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니어들도 얼마든지 그런 창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직형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니어들이 창직에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도 좀 제가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기관을 찾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창직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북쇼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이 북쇼를 보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그 창업 실무라든가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 작성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유통 쪽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젊은 층이나 이런 고령층이나 누구나 다 소망은 아마 돈을 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또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직업을 갖고서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창업이나 창직에 도전해서 좀 자기 인생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이제 엔잡러 시대라고 그러는데, 자기 직업을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업을 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우리 독자층이 여러 독자층이 있겠지만은,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창업에 도전해서 그 자기의 그 지속적인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또 사회에 또 돈을 벌어서 또 기여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인생 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주은행이라는 책입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은행이 우리 지구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선행을 우주은행에다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축된 것이 만기가 되면 언젠가는 복이 자기한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다 보면 그 복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준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술 경영, 공연 기획, 예술 단체 운영 등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술 현장에서 한 15년 동안 근무를 했고, 아티스트와 공연 기획사 다양한 분들과 예술 창작과 예술 협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술 창업에 대해서 생각한 바는, 예술인들이 많은 재능과 본인의 탤런트가 있는데 이것을 펼칠 공간이나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술 창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예술적 역량들을 발현하고 예술을 매개를 통해서 예술 소비자들과 만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창업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꾸준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창직형 창업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을까요? 네, 저는 제 전공이 예술 경영학입니다. 예술 경영학은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학의 기본적인 경영 기법을 가미하여서 예술 상품이라든가 예술 소비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예술 경영을 학문적 기반으로 해서 예술인들이나 또 예술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창업하고 싶은 이들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걸 내용을 좀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술 소비자가 뭐고 문화예술 상품이 뭐고 그 상품을 소비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어떤 마케팅 기법이 있는지를 개발적으로 서술을 했고요. 저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이제 예술 경영학을 연구하고 또 창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제안들을 충분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들에 대한 개발적인 내용을 이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에 더 많은 저술이나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예술 경영학의 어떤 가치와 또 예술 창업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쇼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고 하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술 현장에서 15년 동안 아티스트하고 공연 기획사 다양한 분들하고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 전문성이라는 건 공부를 하고 또 관련 자기의 탐구도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또 전문성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학문적이고 아카데믹한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현장을 통해서 예술인들과 직접 만나고 무대를 올리고 공연 기획을 하면서 또한 축제를 하면서 다양한 현장과 실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술 경영학을 접하면서 이론적 베이스 같이 참여하다 보니 일종의 전문성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북쇼 독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자기의 현장에서 또 실무에서 노력을 한다면 그게 전문성이 쌓이고 그게 나중에 책이라던가 아니면 강연, 본인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책이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공연 기획에 대한 책이 한 번 있고 이번에 이제 창직형 창업에 대한 책을 냈는데 꾸준히 저의 그 저술 활동을 하고 그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녹아내면서 책의 내용들을 좀 확장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도 책을 내시고 본인의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님께 있어서 인생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학부를 경영학을 나왔고요. 예술 전공은 아니었는데 이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이 이제 기관이 예술 기관이다 보니까 학부를 이제 한예종에 있는 예술 경영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 경영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예술 경영이 많은 분들한테 좀 전파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술 경영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술 경영의 가치를 이해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예술 경영학의 이제 주된 학제시진 그 프랑스어 콜베르 교수의 문화예술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술 소비자가 뭐고 예술 상품이 뭐고 또 예술 마케팅이 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많은 예술 경영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